가셨나요? 네, 갔습니다. 네. 제가 그 가장 먼저 그 올림픽 공원을 찾았던 때가 6월 5일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빨리 빨리 가셨네요. 갔습니다. 제가 그 사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저는 뭐 부정선거, 부실선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다 떠나서 뭐 거기에 대한 그 논쟁이 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 선거는 6.3 선거는 오염이 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말 자명하다. 정말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선거가 일단 오염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6월 5일에 가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것은 정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과학적으로 세본 것은 아니지만 90%가 저는 20대로 봐졌어요. 네. 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2030이라고 하면 그 청년들이 그 자리에 남녀 청년들이 와서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 선거는 잘못됐다, 오염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봤던 게 이게 2026년판 4.19구나.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는 그게 7월 30일에 사실 특검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버티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같은 경우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번에 그 오염된 선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 민주당 쪽에서 이 특검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황에 미치게 된 거예요. 올공에 모인 시민들의 힘이, 국민들의 힘이 없었다면 결코 특검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 결국은 특검법으로 결실을 맺었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해서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이재명이라는 이 민주당 일당들이 청년들의 미래를 강탈을 해서 현재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이 2030 세대는 앵커님도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 A는 B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결코 그냥 무조건적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든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보든 팩트 체킹을 해서 사실을 확인을 해서 사실로 확인될 때만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2026년에 2030 세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 세대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OECD 나라 중에서도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라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세대들은 함부로 속일 수가 없는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 2030 세대가 이재명 정권한테 또 민주당 개딸 정당한테 속은 것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권들이 이 세대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뭐 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또 2030 청년들은 뭐 왜 할 수밖에 없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떻든 두 개 양당이 있는 가운데서 국민의힘 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를 하는 세대가 2030 세대가 됐다. 2030 세대가 국민의힘의 비판적 지지를 하는 세대가 되고 있다. 네. 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비판적 지지란 말은 1987년도에 DJYS 분열될 때 DJ를 지원했던 사람들이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을 썼죠. YS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후보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비지 세력이라고 하는 말을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소위 노무현을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노사모가 죽은의 비극적 죽음을 목도하고 앞으로는 비판적 지지가 아니라 절대적 지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그 절대적 지지의 흐름이 또 이재명 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적 지지 세력이 있는 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적 최근에 그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비판적 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2030 청년들은 A는 B다라고 할 때 무조건적 수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지지할 것은 지지. 왜냐하면 그 이재명 일당, 이재명 개딸 정당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당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조건적 지지를 했다가 어떤 그 괴물 정권을 탄생시켰는지를 본인들의 목도를 했고 또 이어서 문재인 시즌 2 매운맛 문재인 정권 네. 또 그리고 더 악랄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권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 지지로 돌아섰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 윤리위원회에서 조경태 의원, 진종호 의원, 네, 그리고 또 하나 권영진 의원 해서 3명이 일단 우선적으로 징계 대상에 올라와 있는데 징계 정치라는 비판도 한쪽에서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징계 정치라고 이제 그 비판을 하는 분들은 자유롭게 비판을 할 뭐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언론으로서 또 이제 그 정치 쪽에서도 비판을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네. 정치인은 또 정치를 하는 것이고요. 네. 또 징계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 정당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징계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네. 이걸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 나라에도 정부에도 그 관련 그 조직 네. 기관들이 있듯이 네. 그런 조직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징계 관련도 제가 듣기로 70건 넘게 네, 예, 징계 요청이 들어온 네.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순서를 아마 이 세 분에 대한 그 징계라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윤리위원회가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저는 그 윤리위원회가 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저께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어요. 공관에서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나가지고 지금 뭐 당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를 계속하면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보수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전 의원이 얘기했고 오세훈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통합이 먼저냐 아니면 그 지지 세력 다지기가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통합 중요하죠. 저는 이제 약간 어떻게 뭐 들으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비유를 들겠습니다. 비행기 탈 때 보면은 이제 이륙하기 전에 요령을 알려주잖아요. 그 탑승객 요령을 알려주면서 뭐 마스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데 항상 이 보면은 이 마스크 기내에서 그 공기가 부족할 때 이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요령을 알려주면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본인 것을 먼저 하고 본인 것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그 어린이나 노약자를 도와주라고 하거든요. 본인이 아니라 자기는 희생해도 좋으니까 옆에 사람 것을 먼저 해주게 되면 다 죽을 염려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안전하고 굳건하고 튼튼하게 선 다음에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다는 거죠. 순서상으로는. 그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럼 답변이 충분히 되네요. 저는 사실 그걸 이제 굳히고 뻗어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종종 인용하긴 하는데 바둑에서도 먼저 아생, 연후, 살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취임 이후에 왜 자꾸만 이제 지지층만 바라보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먼저 굳히고 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뻗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가 이긴 것도 이런 이제 소위 전통적 지지층과의 이제 신뢰관계를 빌드업 해온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가능했던 거다라고 하는 논리를 전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굳히고 뻗기란 얘기를 기내에서의 안전수칙, 본인 먼저 챙기고, 그 단단하게 챙긴 이후에 남을 구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비슷한 맥락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설명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궁금한 게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그 조사 보면은 어저께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 부정평가가 50.5%, 그래가지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고요.
그다음에 긍정평가가 저 표에 나오는데 그래픽이 나오는데 긍정평가 49.5% 해가지고 45.9%. 45.9%죠. 네, 그래서 아마 리얼미터 조사 최저치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취임 이후에. 네. 저거 어떻게 평가하시고 저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저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당연하다. 저는 네. 이 정권을 규정하는데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규정합니다. 네. 그 아마추어 정권을 대표하는 그 에피소드가 호텔 경제학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그 호텔 경제학이 결국은 네. 단일 종목 ETF까지 네. 이르렀는데 네. 본인들이 선의는 가지고 있겠죠. 네. 본인들은 뭐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망쳐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는 뭐냐? 아마추어는 돈을 받고 하는 선수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도 나가서 경기를 하고 네. 메달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이 하는 운동에 있어서 돈을 받고 하는 운동은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프로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추어로서의 기량을 충분히 뽐내다가 실력을 인정받으면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정권은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네. 거죠. 네. 직업 정신, 전문가 정신이 없는 거죠. 네. 직업 정신, 전문가 정신도 없고 돈을 받을 만큼 실력이 없다는 거죠. 실력이 없는 거다. 우리가 이제 프로를 돈 주고 경기를 시키는 거는 네. 실력이 없다. 네. 그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돈을 내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네. 그 경기를 관람할 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는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 선의 말씀하셨는데 선의는 있겠죠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저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예 뭐 사실은 연임기원 논란이라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폭풍 문제라든가 정말로 묻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다음에 여쭙기로 하고요. 또 나와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뭐 6%를 기록하기도 하시고, 우리 이 의원님이. 예, 여러 가지 지금, 유승기 의원님이 7%를 기록하셨네요. 천지일보 코리아 정보 리서치이고, 김민석, 장동혁, 오세훈부터 쭉 시작해서, 조국, 7.7, 이준석 7.0, 강훈식 6.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차기 대선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 네. 국민들께서, 여론조사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래도 열심히 좀 잘 싸우고 있다라는 데 대한 그 평가가 아닌가 싶고요.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대한민국, 아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규정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여전사로서 더 열심히 싸워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여전사라기보다는 남자들도 이만한 전투력과 이런 실력을 발휘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 싶어서 그냥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사, 여자 빼고 전사라고 하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